빌어먹을 머리가 깨질 것만 같더군. 눈을 뜨자마자 터져 나온 건 앓는 소리였어. 입안은 바짝 말라 쩍쩍 갈라지고 천장은 빙글빙글 돌고 있었지. 어젯밤 얼마나 퍼마셨는지 기억도 안 나. 내가 낸 술값이 자그마치 기와집 한 채 값이었으니 그 비싼 술을 물 마시듯 들이켰겠지. 그런데 뭔가 허전했어. 분명 어젯밤 내 품에 안겨 교태를 부리던 그 계집, 천하일색이라던 명기 월향이가 보이지 않는 거야? 이보게, 월향아. 불러도 대답이 없어. 방 안은 철간처럼 조용하고 열린 창틈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의 먼지만 부옇게 떠다니고 있었지. 차리끼라도 마시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더군. 내 베개에 이어 월양이가 베고 잤던 그 자리에 하얀 비단 속적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 설마 뒷간이라도 갔나? 하고 넘기려는데 그 속적삼에 붉은색으로 뭔가 쓰여 있었어. 붓으로 쓴 게 아니야? 여인네들이 입술에 바르는 붉은 연지. 그걸 손가락에 찍어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였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집어들었어. 잊으시오. 달랑 세 글자. 잊으라니? 뭘 잊으란 말이야? 어젯밤에 그 뜨거웠던 정사를, 아니면 천냥이라는 거금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군. 내가 누군가 한양 바닥에서 돈 좀 만진다는 김진사 아닌가. 감히 기생 따위가 나를 농락해? 그런데 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젯밤 월양이의 태도가 영 이상했어. 술을 따르면서 자꾸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지. 유혹하는 눈빛이 아니었어. 마치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매놓은 술을 보는 듯한 슬프면서도 섬뜩한 눈빛. 나리께서는 10년 전 운종가에서 일어난 화재를 기억하십니까? 술김에 얼핏 들었던 그 질문. 나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더라? 기억하다마다 내가 그때 그 불 구경하느라 등불까지 잃어버렸는데 그 말을 듣고 월양이가 묘하게 웃었던 것 같아.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은 울고 있는 그 기묘한 표정. 나는 황급히 내 품속을 뒤졌어. 혹시나 해서 넣어둔 전대돈 주머니는 그대로였어. 그런데 뭔가 묵직해야 할 안주머니가 텅 비어 있는 거야. 호패. 내 신분증인 호패가 없어졌어.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절대. 남의 손에 들어가선 안 될 비밀 장부가 사라진 거야.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술이 확 깨면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 그 장부가 관아에 들어가면 난 그 길로 능지처 참이야. 그때였어. 방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 쿵쿵쿵. 기생의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어. 묵직한 군화 소리. 그리고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어. 이 안에 김진사가 묵고 있다지. 포도청에서 나왔다. 문 열어라. 포도청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불을 혼이불처럼 뒤집어 쓰고 방문 쪽으로 기어갔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 문고리를 잡은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 이대로 잡혀가면 끝장이다. 호패도 장부도 없는 마당에 무슨 수로 변명을 해? 문 열라니까. 쾅! 문짝이 부서질 듯 흔들렸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지.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 문 밖에는 시퍼런 관복을 입은 포도공관들과 오라주를 든 나졸들이 쫙 깔려 있었어. 그리고 그 한가운데 웬 사내 하나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지. 포도대장 민종사관. 한양 바닥에서 저승사자라 불리는 작자였어.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그 독종 말이야. 그가 나를 보더니 한쪽 입꼬리를 씩 올리더군. 김진사, 아침부터 참으로 보기 흉한 꼴이구려. 그의 목소리는 서늘하다 못해 얼음장 같았어. 나는 애써 태어난 척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호통을 쳤지. 아니, 죄 없는 양반을 이리 겁박해도 되는 거요? 내가 무슨 죄를 쳤다고? 죄?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민총사관이 내 앞으로 쓱 다가왔어. 그의 눈빛이 마치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 오금이 저리더군.
그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코앞에 들이밀었어.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나는 눈을 비비고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 익숙한 필체였지. 바로 어젯밤까지 내 안주머니에 고이 모셔져 있던 그 비밀 장부의 첫 장이었어. 이게 왜? 새벽녘에 관아 대문 앞에 떨어져 있더군.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친절하게도 말이오. 민 종사관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 월양이 짓이 분명했어. 그년이 내 돈만 훔친 게 아니라 내 목숨 줄까지 쥐고 관아에 넘긴 거야? 대체 왜?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뇌물수수, 매관매직, 그리고 영모 모의까지? 김진사, 자네 배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 영모, 뇌물은 맞지만 영모는 아니었어. 그건 그냥 술자리에서 양반들끼리 농담 따먹기 한 걸 적어 놓은 건데. 이건 뭐함이요? 난 억울하오. 내가 발악을 하자 민 종사관이 혀를 째째 찼어. 억울한 건 포도청 가서 따지시지. 여봐라. 당장 이놈을 오라 묶어라. 나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내 팔을 꺾고 오라줄을 감았어. 비단 이불이 벗겨지고 알몸이나 다름없는 내 꼴이 만천하에 드러났지. 기방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어. 저 사람 김진사 아니야? 어머 망측해라. 대낮에 저게 무슨 꼴이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 평생 쌓아온 양반 체면이 하루아침에 똥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지. 나는 개처럼 끌려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리쳤어. 민종사관,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건 음모요. 그 기생년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내 말에 민종사관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 기생? 월양이 말이요? 그래. 그년이 내 장부를 훔쳐가서. 김진사,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민종사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 그는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 월양이는 이미 죽었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내가 어젯밤 그 계집의 손목을 잡고 술을 마셨단 말이오. 그 살결이 얼마나 따뜻했는데 죽은 귀신이라니. 나는 포승줄에 묶인 채 발악을 했어.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지. 대낮에 귀신한테 홀렸다는 게 말이 돼? 분명 그 숨결, 그 향기, 나를 바라보던 그 눈동자까지 모든 게 생생했단 말이야. 하지만 민종사관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어. 끌고 가라. 나는 짐짝처럼 포도청 옥사로 내동댕이 쳐졌어. 차가운 돌바닥에 처박히니 정신이 좀 드는가 싶었지만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 옥사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로 진동을 했고 어디선가 죄수들의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 얼마나 지났을까? 쇠창살 너머로 민종사관이 다시 나타났어. 그는 낡고 불에 그을린 장부 하나를 내 앞에 툭 던졌어. 내 비밀 장부가 아니었어. 관아에서 쓰는 사망자 명부였지. 펼쳐보게.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명부를 넘겼어.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빼곡히 적힌 이름들. 그리고 그중 한 페이지에 시선이 꽂히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기생월양, 을사년 3월 초 3일. 운종과 화재로 사망. 으악!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명부를 집어던졌어. 을사년 3월 초 3일. 10년 전 바로 그날이었어. 내가 술에 취해 등불을 떨어뜨려 운종과 상가 전체를 홀라당 태워 먹었던 그날. 그래. 그때 불길에 휩싸여 죽은 기생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월양이었단 말인가? 이제 기억이 좀 나나. 자네가 실수라 우기며 덮어버린 그 화재 사건 말이네. 민종사관의 목소리가 내 목을 조여왔어. 그때 죽은 월양이에겐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지. 언니가 불길 속에서 제 몸으로 감싸 살려낸 아이 말이야. 여동생? 그래. 그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되었는지 아나?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럼 어젯밤 그 여자는 귀신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나를 찾아온 동생이었단 말이야? 그 붉은 입술 자국,
이지시오라는 말, 10년 전 화제를 묻던 눈빛,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어. 민 총사관이 쭈그리고 앉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거든. 그런데 김진사, 재밌는 건 말이네? 오늘 새벽 자네 그 영모 장부를 관아에 던져놓고 간 사람이 여자가 아니었단 말일세. 뭐요? 여자가 아니라고? 그래, 아주 건장한 사내놈이었지. 놈이 장부와 함께 남긴 말이 뭔지 아나? 민 총사관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내 귓가에 입을 갖다 댔어. 김 진사가 훔쳐간 진짜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오늘 밤 옥사에서 혀가 뽑힐 것이라더군. 그 순간 옥사 구석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스르르 걸어 나왔어. 오랜만이군요, 나리. 그 목소리, 죽었다던 월양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10년 전 내가 불을 지르고 도망칠 때 마주쳤던 절대 살아있어서는 안 될 놈의 목소리였어. 칠송아, 내가 어찌 내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어. 놈은 천천히 어둠 밖으로 걸어 나왔지. 창살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놈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 왼쪽 얼굴은 멀쩡한데 오른쪽은 마치 촌농이 녹아내린 것처럼 붉게 짓물러 엉겨 붙어 있었지. 10년 전 그날 밤 내가 불길 속으로 밀어넣었던 내 하인 놈 칠성이가 맞아. 분명 내 눈으로 기둥이 무너져 놈을 덮치는 걸 봤는데 나리, 오랜만에 뵙는데 인사가 너무 박하십니다. 칠성이가 킬킬거리며 웃었어. 찢어진 입술 사이로 누런 이빨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지옥의 야채였지.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내 놈은 죽었어. 내 장례까지 치러줬는데. 장례? 크크크. 빈관에다 돌덩이 채워놓고 곡소리 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칠성이가 쇠창살을 붙잡고 으르렁거렸어. 그런데 이상한 건 옥사를 지키던 민 총사관의 태도였어. 최수가 난동을 부리는데 말리기는커녕 뒷짐을 진 채 흥미롭다는 듯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 민 총사관, 뭐 하시오? 저놈이 탈옥수요? 어서 잡으시오.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민 총사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칠성이에게 말했어. 너무 오래 끌지 말게. 놈의 혀가 굳어버리면 곤란하니 염려 마십시오. 나리가 아주 술술 붉게 해드릴 테니. 순간 머릿속이 띵했어. 둘이 한패였어. 포도청의 수장인 민 총사관과 죽은 줄 알았던 내 하인 놈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내가 걸려든 거야? 이건 함정이야. 그 기생년도 너희들이 꾸민 짓이지? 이제야 눈치가 좀 돌아오셨나 보군. 월양이 그년이 연기를 제법 잘했지. 죽은 언니 흉내를 내느라 고생 좀 했을 거야. 칠성이가 품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 내 목에 겨누었어. 차가운 칼날이 식은땀 흐르는 목덜미에 닿자 오줌이 찔끔 나올 뻔했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나리. 10년 전 그날 밤 불타는 근방에서 훔쳐 나온 거 어디다 숨겼어? 훔치다니. 난 모르는 일이다. 난 그저 등불만 떨어뜨렸을 뿐. 거짓말 마. 내가 봤어. 불길 속에서 대감마님의 품을 뒤져. 그것을 꺼내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다. 칠성이의 칼끝이 내 피부를 파고들었어. 따끔한 통증과 함께 주르륵 피가 흘러내렸지. 그 붉은 옥새 어디 있냐고? 옥새. 그래, 그날 밤 내가 훔친 건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어. 영모의 증거이자 왕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비밀 옥새였지. 그걸 얻으려고 10년을 죽은 듯이 살았는데 말해.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남은 한쪽 귀도 잘라주마. 칠성이가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어. 옥사 밖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어. 멈추시오. 그자는 내 죄인이요. 멈추시오. 그자는 내 먹잇감이요. 저승사자보다 더 서늘한 목소리. 칠성이가 흠칫 놀라 칼을 거두고 뒤를 돌아봤어. 어둠 속에서 타박타박 비단신 끄는 소리가 들려오더군.
횃불의 일렁임 속에 드러난 얼굴은 바로 월양이었어. 그런데 꼴이 기가 막혔지. 아까의 그 가련한 기생은 온데간데 없고 붉은 관복을 걸친 사내처럼 머리를 틀어 올린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하얀 손에 들려있는 시뻘건 물건이었어. 화로에서 방금 꺼낸 듯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 월양이. 내가 어찌. 비켜라, 이 천한 것아. 보물은 다루는 법이 따로 있는 법. 월양이는 칠성이를 개쫓듯 밀쳐내고 내 앞으로 다가왔어.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쇠 냄새와 그녀의 진한 분 냄새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지. 그녀가 쭈그리고 앉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싸늘하게 웃었어. 김진사, 내 연기가 꽤 그럴듯했나 보오. 10년 전 죽은 언니 타령의 눈물을 뚝뚝 흘리시던 걸 보니.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지. 난 언니 따위 없어. 10년 전 그날 당신이 불을 지르고 훔쳐간 그 옥새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내 아비였으니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 놈들은 한패가 아니었어. 칠성이는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였고 민종사관은 출세를 노리는 늑대였으며 이 여자는 복수에 미친 독사였던 거야.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진 짐승 세 마리가 나를 둘러싸고 으르렁거리는 꼴이었지. 칠성이는 귀를 자르겠다 했나? 나는 다르오. 옥새가 어디 있는지 불지 않으면. 그녀가 인두 끝을 내 허벅지 근처 바닥에 찢었어. 젖은 지푸라기가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 공포에 질려 내 입이 딱 벌어졌어. 이 인두로 당신의 그 탐욕스러운 눈을 찢어버릴 테야. 어차피 보지도 못할 세상, 눈이 무슨 소용이겠어? 그녀의 눈은 진심이었어. 살기가 번들거리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나는 오줌을 지릴 뻔했지. 칠성이가 뒤에서 낄낄거리고 민종사관은 팔짱을 낀 채 이 잔혹한 신문을 즐기고 있었어. 그때였어. 번뜩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묘한 기억 하나. 10년 전 그날 밤 내가 옥새를 훔쳐 나오던 그 급박한 순간에 내가 옥새를 어디에 숨겼더라. 땅에 아니야. 천장 아니야. 나는 미친 사람처럼 크크 웃음을 터뜨렸어. 흐흐. 미쳤나? 웃음이 나와? 월양이가 인두를 들어올리며 인상을 찌푸렸어. 나는 핏발선 눈으로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소리쳤어. 너희들 헛다리 짚었어. 옥새는 내 손에 없어. 그리고 이 옥새 안에도 없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당장 말해. 칠성이가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나는 내 배를 가리키며 마지막 도박을 걸었어. 여기 내 뱃속에 있다. 정확히는 10년 전 그날 내가 삼켜버렸지. 뭐 삼켜?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어. 못 믿겠으면 배를 갈라보든가. 단 내가 죽으면 그 옥새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영영 사라질 거다. 그 순간 옥사 밖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 암행어사 출두야. 와그르르. 옥사 문짝이 종이장처럼 뜯겨 나갔어. 횃불을 든 역졸들이 개미떼처럼 밀려 들어왔지. 암행어사 출두여 하는 고함 소리가 귓구멍을 때리는데 그 소리가 내겐 천군만마의 나팔 소리보다 더 반가웠어. 어사또? 천하의 민종사관도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어. 칠성이는 쥐새끼처럼 구석으로 숨었고 인두를 들고 설치던 월양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더군. 꼴 좋다 이놈들. 내가 드디어 살았구나. 역졸들의 숲이 갈라지더니 한 사내가 저벅저벅 걸어 들어왔어. 가끈을 단단히 맨 젊은 어사또였어. 그가 허리춤에서 마패를 꺼내 들어 보이자 민종사관이 털썩 무릎을 꿇었지. 나무게 어명을 받들지 못하고. 닥쳐라. 내 놈의 죄상은 이미 내 첩자가 낱낱이 보고했다. 어사또의 한마디에 포도대장이 오라줄에 묶여 개처럼 끌려나갔어. 칠성이와 월양이도 줄줄이 굴비 엮이듯 잡혀갔지. 나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어. 아이고 어사또 나리. 감사합니다.
저 짐승 같은 놈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무릎으로 기어가 어사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먹였어. 이제 내 세상이다. 저놈들이 잡혀갔으니 나는 옥새를 핑계로 큰 보상이나 받고 풀려나겠지. 떵떵거리며 살 일만 남은 거야. 그런데 어사또의 반응이 영 싸늘했어. 그가 내 머리채를 휘어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하더니 얼음장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는 거야. 내 놈이 김진사냐? 예, 예. 제가 그 충신 김진사입니다. 충신이라. 그래. 아까 내 입으로 옥새를 삼켰다고 했지? 그렇습니다만 나는 침을 꿀꺽 삼켰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 어사또가 옆에 있던 의원 복장의 사내에게 손짓을 했어. 여봐라. 이 자가 뱃속에 귀한 국보를 품고 있다 하니 당장 배를 갈라 꺼내도록 하라. 예, 배를 가르다니요? 나는 기겁을 하며 뒤로 자빠졌어. 어사또가 씩 웃으며 허리춤에서 서슬퍼런 칼을 뽑아 의원에게 던져주었어. 나라의 보물을 되찾는 일이다. 산 사람 배 가르는 게 대순이야. 어서 집도해라. 자, 잠깐 살려주십시오. 사실 거짓말입니다. 삼키지 않았습니다.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어사또는 들은 척도 안 했어. 거짓말? 감히 어전에서 거짓을 고해? 그렇다면 왕을 능멸한 죄로 목을 베어라.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을 판이었어. 의원이 번들거리는 칼을 들고 내 배 위로 올라탔어. 차가운 칼날이 내 백가죽에 닿는 그 순간 나는 죽기 살기로 마지막 비밀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 마루 밑에 묻어놨어. 우리 집 안방 마루 밑 항아리 속에. 어사또가 손을 들어 의원을 제지했어. 그러고는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 아주 나직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어. 고맙다, 김진사. 내 아버님의 원수를 갖고 옥새까지 손에 넣다니. 운수 대통이로구나. 아버님? 원수? 그제야 보였어. 어사또의 오른쪽 목덜미에 있는 붉은 점. 10년 전 내가 불지른 그 집에서 도망치던 꼬마 녀석에게도 저런 점이 있었는데 설마 이놈도 가짜 어사또인 거야? 여기요. 이 마루 밑이요. 나는 헐떡이며 안방 마루를 가리켰어. 가짜 어사또 놈이 쇠지렛대로 마루장을 우지끈 뜯어내고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지. 찾았단? 아버님, 드디어. 놈이 옹기 항아리를 들어올렸어. 하지만 뚜껑을 열자 쏟아져 나온 건 옥새가 아니라 썩은 지푸라기뿐이었어. 이 사기꾼 놈, 옥새 어디 있어? 놈이 칼을 휘두르며 내게 달려드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난초 향기가 훅 끼쳤어. 이걸 찾으시는가? 월량이었어. 그녀의 손에서 붉은 옥새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 내년이 언제? 당신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을 때 이미 챙겼지. 이 멍청한 사내들아. 가짜 어사또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자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와 놈의 가슴팍에 꽂혔어. 놈은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고꾸라졌지. 나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월양이 발밑으로 기어가 빌었어. 월양아, 살려다오. 내가 내 언니 장례도 치러줬잖아. 언니? 착각 마시오. 10년 전 당신이 불지른 그 집, 거기서 다 죽은 게 내 부모였어. 그녀의 눈에서 10년 묵은 핏빛 살기가 뿜어져 나왔어. 김진사, 당신이 옥새를 숨기려 판 저 구덩이 아주 아늑해 보이는구려. 그녀의 눈짓에 그림자 같은 사내들이 나를 번쩍 들어 그 깊은 흙구덩이에 처박았어. 안 돼, 살려줘. 제발. 어둠 속에서 평생 옥새나 찾으며 사시오. 쾅! 탕탕탕! 두꺼운 마루장이 덮이고 못이 박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때렸어. 나는 지금도 이 차가운 마루 밑 흙구덩이에서 손톱이 빠지도록 나무를 긁고 있어.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 오늘 밤 방바닥 밑에서 득득 긁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